여기까지가 왜 커널 업 리비전이 필요한지, 디바이스 롱지비티 관점에서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구글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의 전략을 한번 볼 건데요. 먼저 GKI입니다. GKI는 사실 디바이스 롱지비티 때문에 등장한 건 아니고 커널의 파편화 때문에 등장한 구글의 아키텍처인데, 어떻게 보면 요걸 도입함에 의해서 디바이스 롱지비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여기 계신 다른 분께서 GKI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GKI 이전에는 커널이 파편화가 심해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어떤 패치를 리리즈하거나 시큐리티 취약점을 해결하려고 할 때 각 제조사나 어떤 핸드폰 제조사, SoC 제조사, 그리고 최종 소비자까지 패치가 도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GKI를 도입을 했고요. GKI는 간단히 말해서 커널의 코어한 영역과 그 외에 벤더들이 관리하는 영역을 분리하겠다입니다. 바이너리로 분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둘 간의 바이너리, ABI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 인터페이스. 그거는 서로 약속된 인터페이스만 사용하기로 룰을 정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 둘 간의 브랜치가 같아야 되고요. 개발 브랜치가. 앞서 말씀드린 안드로이드 커먼 커널이라고 하는 매년 한 개씩 정해지는 커널을 써야 되고요. 커널 컨피그레이션도 동일해야 되고 툴체인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스코프를 바라봐야 되니까 서로 약속된 API만 쓰기로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벤더들은 커널의 코어한 영역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신이 담당하는 SoC 스페시픽한 부분이나 디바이스 스페시픽한 모듈을 개발하면 됩니다. 요 개발된 모듈들을 분리된 파티션에 넣어놓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GKI를 도입함에 의해서 모듈 빌드가 필요해진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구글에서 모듈 빌드를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커널을 빌드할 때 이 빌드 시스템이 모듈 빌드나 할 때 하는 것에 뭔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옛날에는 안드로이드 커널을 빌드할 때 build.sh라고 하는 쉘 스크립트를 통해서 빌드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게 이 쉘 스크립트 파일을 열었을 때 첫 페이지부터 계속 내려가도 안 끝나는 주석이거든요. 주석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이게 주석이 왜 그렇게 많냐면 빌드를 할 때 어떤 환경 변수에 대해를 정해놓고 빌드를 하게 되는데 이 환경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쉘 스크립트로 빌드하다 보니까 뭔가 호스트 머신의 디펜던시가 생기게 되고, 문제는 빌드를 할 때 빌드 산출물에 대한 일관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유지하기 어렵고 디버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과감히 빌드 스크립트를 버립니다. 그래서 베이즐이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요. 베이즐은 기존에 있던 빌드 시스템인데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커널 팀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구글에서 만들었고요. 자바로 쓰여진 언어입니다. 빌드 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 현존하는 언어들을 빌드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데, 베이즐에서는 내가 어떻게 빌드를 하겠다고 하는 매크로나 룰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파이썬의 사촌격인 스타락이라는 언어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일단 지원하는 랭귀지는 굉장히 많고요. 여기 보면 베이즐이 지원하는 룰이 있습니다. 지금은 C와 C++를 예를 드는데, 빌드를 할 때 어떤 룰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베이즐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베이즐은 워크스페이스, 모듈.베이즐, 그리고 빌드라는 파일이 필요한데요. 뒤에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헬로 월드를 한번 찍어 볼 건데, 여기 보시면 요 헬로 월드 소스 파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1이라는 디렉토리는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그 밑에 메인이라는 패키지라고 불리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안에는 빌드라는 파일 혹은 build.basel이라는 파일이 필요하고, 그걸 까보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특정한 룰을 호출을 해서 그 안에 인자들을 채워주면 빌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메이크 파일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좀 간단하죠. 그래서 커맨드는 베이즐이라는 커맨드를 불러서 빌드라는 커맨드를 부르고, 요 슬러시는 아까 워크스페이스라고 말씀드렸던 루트 디렉토리부터 패키지 이름 그리고 땡땡하고 내가 빌드할 타겟 이름을 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베이즐이고요. 구글은 이거를 바로 활용하지 않고 K-리프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즉 베이즐이 제공하는 어떤 룰이나 매크로를 가져와서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빌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build.sh를 부르는 거를 빌드 베이즐로 바꿨고요.
그리고 실제로 안드로이드 커널 팀에서 사용하는 룰들을 보면 이렇게 커널 빌드라는 또 룰을 만들어서 파이썬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 안에 인자들을 치워주고 빌드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듈 같은 경우는 커널 언더바 모듈이라는 매크로를 가져와서 쓰면 되고요. 이 매크로들은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 커널 팀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레퍼런스 할 수 있게 API처럼 문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모듈 빌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GKI를 도입하고 모듈 빌드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제 제조사들은 내 모듈을 빌드하는 데 집중하고 싶고 모듈 빌드를 독립적으로 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DDK 언더바 모듈이라는 또 다른 매크로를 제공을 해서 모듈만 빌드할 수 있게 했고요. 이게 특징은 우리가 커널 빌드를 할 때 필요한 Kconfig나 make 파일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게 좀 장점이라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EU 에코 디자인 레귤레이션으로 촉발된 디바이스 롱지비티 이슈가 있어서 커널 업 리비전이 반드시 필요해졌고, 그리고 구글에서는 뭐 그전부터 GKI를 도입했지만 어쨌든 도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모듈 빌드가 필요해졌고, 그걸 위해서 베이지를 도입했고, 베이지를 이용해서 K리프라는 프레임워크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 커널을 빌드하고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짧은 시간에 이거 하려다 보니까 되게 숨이 차네요. 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빠르게 앞에 슬라이드에 있었던 Kconfig이랑 메이크파일 필요 없다는 요게 커널 버전 몇 기준인가? 6.6기인가? 안드로이드 14 커널이니까 커널 6.1부터 가능합니다. 예. 메인라인 커널은 당연히 아니고요. 예. 안드로이드 커먼 커널 6.1 됩니다.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그럼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남영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